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선생님, 요리토리 쌤입니다. 이 와 할 때만 제일 이렇게 이 에너지가 넘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점점점점점 까란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 누르러 말고, 누를 사람 누르고. 하지마. 하지만 또 이게 모 학생이 이 선생님의 동영상을 한번 들어갔더니 조회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1회, 2회 이 조회수가 너무 심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 있어서 뭐 어쩌겠냐, 그게 선생님이 현실인데 라고 이야기했지. 오늘 자, 점심 뭐 드셨죠? 오늘 점심요? 오늘 점심으로는 전어구이를 먹었습니다. 전어구이. 오늘 브런치로는 뭘 드셨죠? 뭐 왜 자꾸 그 이 개인 인터뷰 합니까 지금? 네. 그만 이제. 브런치로는 자 뭘 드셨죠? 브런치 안 먹었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했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자, 먹을 예정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몰라요. 집에 가봐야 합니다. 자자자자자 주목.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게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국민국가, 즉 국민국가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근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대화.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근대화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의 어떤 제도가 바뀌고 이제 신식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아시아 같은 경우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제 왕 중심의 그런 이 이제 체제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문 제도가 있고. 근데 유럽은 아니었지. 유럽은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주인이다. 왕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프랑스 대혁명 때는 왕도 막 처형시키고, 그지? 또 영국 역시 입헌군주제, 헌법의 왕은 상징적으로 있고 헌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일단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항상 뭔가 이게 이제 보다, 그래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뭔가가 이제 과학이 막 발전되면서 이게 이제 더 이렇게 지금의 어떤 그런 모든 면에서 이제 이게 더 이게 발전을 했단 말이야. 그게 그런 걸 우리가 근대화라 한단 말이야. 근데 아시아는 그런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서양의, 특히 유럽 쪽에서 이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상품을 팔아먹으려고 식민지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아시아 저 후진국들을 갖다가 공격해서 우리의 식민지로 만들자. 그렇게 한 게 인도도 영국의 식민지가 됐고, 중국도 식민지가 되고, 동남아도 식민지가 되고, 한국도 식민지가 되고,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지, 그지? 이제 그러한 어떤 외세의 서양 열강들이 들어오던 시기에 이제 이런 아시아에서도 뭔가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근대화 운동이라는 거야. 근대화. 근대화. 현대 앞에 근대. 근대화 운동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중국의 이제 국민국가, 건설, 이걸 뭐 다른 말로 중국이 이제 개항, 즉 개방이 되고, 그러니까 서양의 그런 힘센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제로 개방이 되면서 서양의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근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의식이 이제 바뀌어 나가는 걸 우리가 국민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번에 이제 저번 시간 보면 중국은 일단은 영국과 청나라, 중국은 이제 그때 청나라였지. 청나라와 영국이 서로 무역을 했다 그랬어. 무역을 계속 해오는데, 어떻게? 청나라 물건은 차나 비단이나 도자기는 유럽, 영국에 잘 팔려. 근데 영국의 물건들은 청나라에 안 팔려. 그러니까 영국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봤다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우리가 자꾸 돈이요. 우리가 자꾸 손해보는 장사인데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 자기들의 식민지로 있던 인도에서, 야, 너거 마약 아편을 재배해. 아편을 재배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청나라로 이게 밀수를 갖다가 시켜가지고, 그지? 청나라에 이게 마약쟁이들이 늘어나게끔, 약쟁이들이 늘어나게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청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원래 청나라는 세금을 은으로 냈는데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 그 세금 낼 돈으로 뭐 한다고? 약 사 먹는다고. 약 사 먹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는 이게 세금이 안 걷어들여지니까 재정이 안 좋아지고 나라의 살림이 안 좋아지고 청나라 국민들은 다 해롱해롱 그냥 해 하고 막 그냥 막 나는 하늘 난다 하면서 막 일도 하기 싫고 그냥 오로지 그냥 약발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청나라가 영국의 그런 아편을 싣고 오는 배를 갖다가 단속해서 배에다 빠뜨려버린. 그 배에다 빠뜨린 거 바다에 빠뜨렸지. 1300톤이나 되는 아편을 갖다가 바닷물에다 퐁당 빠뜨리니까 다 못 쓰게 만들으니까 영국이 열받아가지고 그지? 영국의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청나라를 공격했단 말이야. 공격해가지고 당연히 청나라가 질 수밖에 없지. 영국에는 이미 무기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말이야. 군함도 엄청 크고 청나라의 이 후진 그런 옛날식의 어떤 그런 이 군대로는 영국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했고 그때 맺은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다. 이 난징 조약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난징 조약의 내용은 홍콩을 갖다가 영국에다가 주고 상하이 등의 5개 항구를 개방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난징 조약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그리고 이제 치해법권, 그렇지? 이 영국인들이 청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치해법권 그런 것들로 해서 아무튼 이 난징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영국에만 유리하고 청나라에게는 하나도 유리한 게 없는 불평등 조약이었다.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난징 조약은 청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그것까지 알아두면 더 좋고. 그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청나라는 개박살 났어. 개박살 나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 청나라가 난징 조약으로 맺은 이 그런 무역을 어떻게 바꾸고 영국이 원하는 대로 약속을 해 그렇게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이걸 막 실행에 잘 안 옮기는 거야. 그냥 흐지부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은 더욱더 이제 불만이 쌓여갔지. 이것들이 말이야. 우리가 핵약속을 안 지켜? 그러던 와중에 에로호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 에로호 사건. 그래서 2차 안편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에로호 사건은 아무튼 이제 이게 청나라 이제 이게 관리가 영국 배를 단속하던 중에 영국 국기를 찢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가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인데 에로호 사건인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둘 다 동시에 안 그래도 불만이 가득 차 있었는데 우리 국기를 찢어 우리 선교사를 죽여 이런 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중국을 또 군대가 와서 공격을 했고 이번에는 청나라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게 돼버린다. 이게 2차 아편 전쟁이다. 그래서 또 청나라는 한번 또 다시금 개발리게 되고 또 다시금 맺은 조약이 텐진 조약이다. 이제 근데 텐진 조약은 보면 이제 앞번에 1차 때보다 조약 내용이 조금 약해. 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베이징에 그냥 외교관을 갖다가 뭐 주둔한다. 뭐 그다음에 뭐 그냥 그렇게 약한데 이거는 왜 약했냐니까 러시아가 가운데 딱 끼어든 거야.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가 협상할 때 조약을 맺을 때 러시아가 딱 끼어들어 가지고 러시아가 청나라 편을 들어줘 가지고 영국과 프랑스에 야 너가 좀 양보해. 응? 너가 너무 세게 나오지 마. 이렇게 해서 난징 조약보다는 조금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이 청나라에게 유리하게 이 조약이 맺어지는데 러시아가 착해서 그랬냐? 아니란 말이야. 나도 먹어야 되는데 너가 다 먹으면 나 어쩌라고? 내 거 먹을 것도 있어야지.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를 다 먹는 걸 갖다가 러시아가 견제를 한 거지. 그래서 그 협상을 텐진 조약을 중재해 주면서 어떻게 청나라한테 요구를 하지. 야, 중재해 줬으니까 나한테도 뭐 줘야지. 그래서 청나라는 할 수 없이 러시아에 연해주를 주게 된다. 그게 바로 베이징 조약이다. 베이징 조약은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주는 조약. 청나라는 이렇게 이제 러시아는 연해주가
꼭 필요했던 거야. 왜? 청나라도 영국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 제국주의로 식민지를 막 만들고 싶어 했는데 걔네들이는 해군이 제일 강해. 근데 러시아에 있는 항구는 다 얼어붙어.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 필요했는데 근데 연해주 땅을 거기는 항구가 얼지 않는데 그래서 그 연해주를 갖다가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항구를 건설했어. 이렇게 건설을 하면서 이제 점점 제국주의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겠어. 영국, 프랑스 곧 기다려.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근데 이 연해주 땅도 겨울철에는 얼어. 거기도 춥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연해주 밑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이쪽 지방이 연해주란 말이야. 연해주. 여기는 만주. 여기를 얻었는데 여기도 겨울에 오니까 그 밑에 있는 조선. 조선은 1년 내내 항구가 바닷물이 얼지를 않아. 그래서 조선을 눈독 들이게 되는 거야. 러시아가. 근데 그걸 또 청나라가, 일본이 조선 저거 내 건데 어디 누구 눈독 봐 해서 뒤에 가서 또 청나라와 러시아와 일본 간에 이 조선을 서로 먹으려는 이런 게 그건 뒤에 가서 벌어지게 되는 거고, 아무튼 그렇게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가 청나라 연해주를 먹었다. 그렇게 알아두고, 이렇게 청나라 정부가 너무 무능해서 다 외국 군대에게 다 개발려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국민들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무능한 청정부를 갖다가 청왕조를 탓하면서, 그때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이때 청나라에 크리프트교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크리프트교랑 원래 청나라는 중국이니까 유교 문화가 있는데 이 크리프트교랑 유교를 이상하게 짬뽕을 딱 시켜가지고 이 태평천국이라는, 태평이란 말이 아주 편안하다는 말이야. 평화로운 그런 말이야. 천국, 천당, 하늘, 평화로운 천국 같은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라는 태평천국 운동이 이 홍수전을 중심으로 해서 청나라에서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때 수많은 농민들이 이 태평천국 운동에 동참하게 돼. 왜?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농민들한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 왜? 그때 농민들은 당연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자기 땅이 없어.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 농사 실컷 쎄빠지게 지어봤자 지주한테 갖다 바쳐. 정부에게 갖다 바쳐. 지가 남는 거라고는 요만큼 남은 건데, 이 태평천국 운동에서는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이 중국은 유교 사회라서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는데 여자가 항상 이렇게 차별받는 사회였는데 남녀는 평등하다. 남자한테도 땅을 주고 여자한테도 땅을 주겠다. 남녀를 똑같이 대우하겠다 하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홍수정, 태평천국, 홍수정, 우유빛깔 이렇게 했겠지, 그지?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신분제까지 다 없애버리겠다. 농민들이 제일 바라는 거 3가지 아니야? 땅 주겠다. 농사지을 땅을 주겠다. 신분제 없애가지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남녀가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와 일어나가지고 이 운동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청나라에서 일어났어. 거의 중국을 뒤흔드는, 청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운동이었지. 너무 이게 이러다 보니까 청나라조차도 이게 진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청나라에 들어와 있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서양의 일강들은 이미 청나라는 거의 넘어오기 직전인데 이 사는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것들이 태평천국이라는 나라를 세운다고 이 지랄이네? 이러니까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또 땅을 가진 지주들, 내 땅인데 누구들이 뭐 한다고 내 땅을 가지고 나눠주니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
한인 지주층들과 서양의 이 군대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났다. 그지? 이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마치 다들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또렷또렷하게 해서 선생님이 기분이 좋네.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렇게 태평천국 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이제 우리가 양무 운동이 일어나. 양무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양무. 이게 이제 순서를 잘 알아야 돼. 순서를 처음에는 1차 아편 전쟁, 영국, 윈, 2차 아편 전쟁, 영국과 프랑스, 윈, 거기다가 플러스 러시아, 꼽사리, 윈. 얘는 연해주 먹음. 요걸로 인해서 인게 뭐라고? 난징조약. 요걸로 인해서 인게 뭐라고? 텐진조약. 러시아가 한 게 뭐라고? 베이징조약. 그러다가 이 2차 아편 전쟁 중에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천국 운동이 발생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는 한인 지주층, 즉 땅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사층이라고도 불러. 좀 어려운 말이지만 플러스 외국 군대가 윈 해서 이게 이제 진압이 되어버린다. 그지? 그리고 이때 이제 태평양 운동 중요한 것도 또 구호가 있어. 멸만흥한이라는. 여기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중국 이야기 하니까 이게 조금 이게 네 글자로 된 그런 이 자기들의 주장들이 많이 나와. 멸만흥한. 즉 멸망시킨다. 만은 만주족. 청나라의 지배층은 만주족이거든.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란 말이야. 근데 지배받는 농민들은 대부분 다 한족들이었어. 한족들. 그러니까 만주족은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 부흥. 다시 으쌰으쌰. 우리 부흥하자. 다시 일으키자. 즉 한족의 나라를 다시 만들자. 이게 멸만흥한이라는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이게 이제 아무튼 진압되지, 그지? 그 다음 일어난 게 이제 양무운동이 일어나. 양무운동. 오늘 배울 게 양무운동인데, 이 양무운동은 뭐냐 하니까, 청나라가 볼 때 이제 이 아편전쟁하고 태평천국 운동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다 개발됐잖아. 박살났잖아. 그러니까 청나라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청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청나라는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싸웠다 하면 짓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한인 지주층들이 이 아편 전쟁의 그 청나라의 패배와 태평천국 운동 때의 외국 군대의 힘에서 또 이게 진압되는 걸 보고, 와, 외국 군대가, 외국의 이 문물이 진짜로 대단하구나 느끼고, 이 한인 지주층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서양의 문물을 배워오자. 서양의 우수한 기술과 문물을 배우자. 이게 이제 중체서용이라고 해. 중체서용. 이것도 네 글자다. 이 말이 서양의 우수한 문물을 배우자. 그런데 단 우리 중국이 고유의 어떤 제도나 중국의 정치는 바꾸지 말자. 그러니까 중국의 정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우수한 문물만 배우자. 이런 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던 거야.
그럼으로써 뭘 했냐니까 이제 이 서양의 어떤 그런 이 군사 기술, 군사 시설, 그러니까 군사 시설, 뭐 무기 공장 같은 걸 갖다가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해요. 이렇게 양문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실패해. 왜 실패하냐니까 이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식 무기를 갖다가 신식 무기를 이제 무기를 신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청일 전쟁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하는 청일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겠지 했는데 그냥 또 개박살 난 거야, 청나라가. 그래서 또 청나라가 패배해요. 일본한테도 패배해요. 저 일본은, 청나라 볼 때는 일본은 아무리 근대화가 됐다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알로보고 우리도 이제 우리도 신식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군함도 만들고. 그러면 일본하고 해볼 만하다 했는데 박살 나버렸다고. 그 왜? 이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한 정치, 제도 이런 것들. 알맹이가 중요한 건데 이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냥 단순히 기술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런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했던 데서 그게 한계점이 온 거였어. 그게 한계란 거지. 그래서 청일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이 양무운동도 실패를 해버린다. 또 실패를 한다. 실패.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일어나는 운동이 병법자강운동이 일어나. 뭐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어쩌겠냐. 저거들이. 병법자강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양무운동이 왜 실패했어? 알맹이는 안 바꾸고 그냥 기술만 배우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실패한 거잖아. 모조리 다 바꿔야 된다. 모조리. 정치, 제도, 다음에 교육, 기술 등등 모든 걸 다 그것을 바꿔야만이 청나라가 살아남는다. 이러한 병법자강운동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일단은 우리가 비록 청일전쟁에서 졌지만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본이 근대화에 왜 성공했냐면 메이지 유신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본이 모든 걸 다 바꿈으로써 이렇게 근대화에 성공했거든.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한 그런 모델로 해서 모든 걸 바꾸자. 그리고 우리도 입헌 군주제로 가자. 즉 헌법을 만들고 왕은 있지만은 헌법대로 하는 왕은 상징적인 존재고 입헌 군주제에서 일본처럼 똑같이 일본도 이렇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입헌 군주제로 하면서 의회를 설립하는 이런 의회 설립까지 이렇게 똑같이 일본하고 똑같이 이런 것들을 주장한 거야. 주장. 했다는 게 아니고 주장했다는 거야. 주장이야, 주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지. 그랬는데 실패했어. 왜? 왜 실패했느냐? 중국에는 서태후라는 아주 지독한 할매가 있었단 말이지. 서태후가 뭐냐면 이제 황제의 할머니야. 황제의 할머니인데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아무튼 여자 중에서 이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이 아주 이렇게 악녀 중에 악녀인데 이 이제 서태후가 이제 이렇게 일단은 뭐냐면 이게 이제 궁녀 출신이야. 궁녀 아주 어릴 때는 궁녀로서 이게 이렇게 궁에 들어왔다가 어떻게 이제 황제 눈에 잘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황제의 이제 애를 갖다가 이제 낳게 되는 바람에 자기 신분이 이렇게 상승했단 말이지.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자기 이제 손자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꽉 청나라의 권력을 다 휘어 잡아버린 거지. 근데 그 권력을 갖다가 좋은 데 썼으면 되는데 사치, 낭비벽이 굉장히 심했어. 그리고 막 또 젊은 이 남자애들 옆에 항상 끼고 말이야. 이렇게 막 아무튼 뭐 그 이상은 인터넷에서 알아서 검색해봐봐. 아무튼 이 서태후가 이제 낭비벽이 심해가지고 한 끼 먹을 때마다 요리를 100가지 이상 되는 요리를 먹어야 되고 한 끼 식사 비용이 중국 관리의 100명치 월급만큼 한 끼에 먹는 게 어마무시한 사치에 그리고 자기 개인 별장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화원이라고 지금 중국의 아주 유명한 명소야. 이화원이라고 어마무시하게 큰 인공호수를 땅을 파가지고 그 물을 채운 인공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들을 갖가지 나무들과 정자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 개인 별장을 만드는 등 청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도 돈을 펑펑펑펑펑펑 쓰는 이러한 서태후와 이 보수 세력들의 탄압 때문에 당연하지.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이평군주제. 왕은 존재하지만 왕도 헌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의회를 저 국민들의 대표가 만들어진 의회에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 싫거든. 우리는 우리끼리 끝까지 내가 내 권력을 절대 안 놓을 거란 말이야.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래가지고 탄압해서 얘네는 100일 만에 이 범법자강운동은 실패를 해버린다. 응? 알겠어? 이렇게 아까 양무운동이나 이 이제 병법자강운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위에서부터의 그런 개혁이었어. 아까 이게 말한 한인 지주층, 약간 좀 있는 지배층의 개혁이었고, 역시 병법자강운동도 캉유웨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아주 높은 그런 이렇게 고급 관리, 즉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 내려온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다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태평천운동처럼, 태평천운동은 아래에서 농민들에서 일어난 운동이잖아. 농민들이 아래에서 일어난 운동이거든. 이렇게 위에서의 운동이 개혁이 실패하다 보니까 다시금 아래에서 운동인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이 의화단 운동은 이제 중국의 산둥성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 먼저 일어난 건데, 이게 뭐냐니까 이제 이게 농민들이 너무 힘들잖아. 서양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자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농민 힘들게 하고, 청나라 왕조는 무능해가지고 막 세금을 막 전쟁에서 지는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이제 이게 국민의 그런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그걸로 충당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이래저래 다 그냥 싫어. 특히 이 모든 게 다 외세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외세 다 싫어. 서양 세력 다 싫어. 크리스트교 다 싫어.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트교 반대 운동을 하면서 이 비밀 조직이야. 비밀 조직. 그러면서 서양 세력이 세운 교회, 외교관, 서양 외교관들을 갖다가 암살, 몰래 죽이고, 서양 세력이 세운 교회를 폭파시키고, 서양 세력이 만든 철도 같은 것도, 다리 같은 것도 폭파시키고, 이런 주로 테러 조직이었어. 의화단이. 그랬는데 이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고 말이야. 잘한다 이러니까 막 이 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거야. 와, 전국적으로. 우리도 저 산둥성 중민들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서양인들 다 때려 죽이고 서양인들이 만드는 거 다 부셔버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응?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간다. 이제 또 외치는 주장이 있어. 부청멸량이라고 해서 부청멸량. 우리 태평천운동 때는 아까 말한 이제 지배층,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지배받는 한족을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 안돼. 이제는 뭔가 좀 애국심들이 다들 조금 생긴 모양이야.
우리 자기들 나라인 청나라가 조금 불쌍했던가 봐. 청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서양 세력을 멸망시키자. 청나라를 다시금 세우자. 청나라 화이팅. 서양 세력 물러가라. 멸망하라. 이런 부청멸량의 구호를 외쳤다. 응?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수도인 베이징까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세력들은 자기들의 외교관이 막 죽 암살당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막 폭파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위협을 느꼈지. 또 그러면 얘네를 진압해야겠지. 그래서 이 어여단 운동은 서양 8개국 연합군대에 의해서 또 진압이 되면서 개박살이 납니다. 또 실패가 돼요. 여기서 태평천국운동은 한인지주청과 외국군대, 어여단운동은 오로지 서양 8개국 연합군대에서 진압이 된다. 이 차이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항상 서양 세력은 전쟁에 이기면 조약을 맺지. 조약을. 이때 이제 신축조약을 맺어. 신축조약. 여기서 이제 뭐야? 야, 돈 물어내. 배상금 내. 누구 때문에 지금 너희들 국민들 때문에 지금 말이야. 이 우리 건물들, 철도들 다 부서졌잖아.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 이제는 안 되겠어. 우리 외국 군대가 베이징에 딱 주둔해야겠어. 우리가 군대가 항상 이렇게 딱 베이징 수도에 있어야 우리가 이게 우리 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지. 그래서 베이징에 외국인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막대한 배상금을 갖다가 이 청나라가 물어주게 돼. 이게 신축조약이야. 역시는 이제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겠지. 응?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렇게 밑으로의 이런 운동도 결국 실패로 끝나. 그러다가 이제 원래 운동이란 거는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좀 실패한 걸 우리가 운동이라 하고 좀 이렇게 확 뒤집혀가지고 바뀐 거는 혁명이라 불러. 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확 바뀌어버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무슨 운동은 약간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좀 실패한 운동. 대신 우리 3.1 운동은 또 의미가 다르다. 3.1 운동은 비록 운동이지만은 그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없지. 그거는 우리가 이 일본의 정책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운동은 우리가 실패 운동이 아니야. 3.1 운동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냐면 이제 청나라 이게 이제는 황실에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게 황실에서 이제 진짜 개혁을 해보자. 라고 황실 주도로 개혁을 시도했는데 또 실패해. 왜 실패하느냐? 개혁을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갖다가 어디서 얻느냐? 국민들 세금을 올려서 그 돈을 개혁하려는 돈을 갖다가 만들려 하는 거야. 국민들이 그것도 가만히 있겠냐? 안 있지. 그 돈들 다 어디 쓰냐고. 서태후가 부어라, 마셔라, 놀아라, 뭐하라. 펑펑펑펑 돈을 따다가 다 써버렸는데 저것들 돈을 황실에서 돈을 다 써놓고 말이야. 이제 와서 다시금 배상금 낸다고 세금 올려. 또 개혁한다고 세금 올려. 끝까지 국민들을 쪽쪽쪽쪽 빨아먹으려고 하니까 말이야. 이제는 빨릴 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또 실패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정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신의 혁명이 일어나. 신의 혁명이. 신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신의 혁명은 이제 개혁에 이제 실패한 무능한 청왕조를 몰아내자라는 이제 이 생각들이 전 국민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확 일어나게 된 거야. 이때 이제 순원이라는 사람이 삼민주의를 외쳐. 삼민주의. 자, 우리에게는 이제는 왕조는 필요 없다.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삼민주의. 우리 민족이 우선이고 국민의 권리, 민권이 우선이고 민생, 국민의 생활이 제일 우선적이어야 된다. 민족과 민권과 민생이 가장 우선주의가 되는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청나라의 왕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확
이제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들이 확 순원이 외쳐가지고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청나라 정부가 거기다가 또 기름을 또 부어버리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외국에 빼앗긴 이권들을 갖다가 다시금 되찾아와야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17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이제 철도권을 갖다가 이제 그 철도에다가 이게 돈을 갖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 철도는 중요하거든. 철도가 이제 서양 세력이 가장 먼저 가져가려는 게 철도권이야. 철도 만드는 권리. 그래야만 자기들이 빨리빨리 물건들을 더 빨리 빼앗아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간에서 청나라 민간에서 이 철도에 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의 철도를 만들자. 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청나라 정부가 그걸 고스란히 국가 소유로 싹 들고 가려고 하네. 빡 쳐버리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 어떻게든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해보려고 하는데 청나라 정부가 그걸 철도를 국유화한다는 나라 소유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폭동이. 그게 바로 신의 혁명의 폭동인 거야. 그럼으로써 이제 청왕조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고 중화민국이라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수립이 되는 거야. 공화국이. 그리고 임시 대총통으로 아까 순원이 대총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또 뭐 뒤에 이제 보면 뭐 이렇게 뭐 이제 근데 이 순원은 사상가이자 혁명가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원은 이 백성들한테 인기는 많았지만은 군대가 없었어. 이 군대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군대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순원이 폭동을 일으키자 청왕조가 위안스카이 보고 순원의 혁명하는 애들 갖다가 이제 진압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위안스카이가 이제 대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원하고 협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순원과 같이 청나라 왕조를 멸망시켜 위안스카이가. 근데 위안스카이 욕심이 있었어. 이 대총통, 중화민국의 대총통이란 말은 뭐냐면 대통령인 거야. 대통령을 내한테 달라. 그러니까 순원은 이 위안스카이 욕심을 알았지만은 지금 이걸 안 주면 다시 또 이게 어렵게 만든 이 중화민국이 어떻게 되겠어?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또 싸우게 되면 안 되니까 순원이 양보를 해. 그럼 알겠다. 니한테 대통령 자료 줄게. 양보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지가 다시 황제가 되려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망을 해버려. 그래갖고 그 이제 위안스카이 군대가 위안스카이의 부하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이제 군벌이 이렇게 각자의 군대를 가지는 그런 세력들을 만들어내. 그래,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한 시점에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러시아들이 계속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제 중화민국이 탄생되는 거야. 아직까지 엄청 혼란스러운 시대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중국의 이 순원이 국민당을 만들고 또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 아무튼 오늘은 신의 혁명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이 복잡하지만은 순서를 잘 외우세요. 껐어?